그럼 이 감정도 어떤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구분이.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감정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감정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기간, 지속 기간이에요. 지속. 얼마나 지속되느냐 요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강도입니다. 강도. 이게 이제 은행 강도 이럴 때 강도가 아니라 세기 있죠. 얼마나 강한가. 그게 이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떤 감정이 오래 가냐 빨리 끝나냐 하는 게 이제 지속 기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요 강도는 그 감정이 굉장히 강하냐 약하냐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감정을 구분하면 어떻게 감정이 구분되느냐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기분이 있고요. 격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구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속 기간과 이 강도, 세기, 이걸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분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기분은 일단 지속 기간이 길어요. 오래 갑니다. 그럼 강도는, 세기는 약합니다. 요게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데 약하다. 세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아, 나 우울한 기분이야, 요새. 이거 오래 가요. 한번 우울감이 빠져서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하루 이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슬픔도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고 강도는 약한 거. 이게 이제 감정에서요. 기분입니다, 기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감정, 가장 많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감정은 바로 기분이에요, 기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분은 갖고 있어요. 슬프다, 뭐 지금 명랑하다, 뭐 우울하다, 아니면 유쾌하다 등등의 이 기분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기분이 없을 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게 바로 기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격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격정. 이 격정은 기분하고 달리 지속 기간이 짧아요. 잠깐입니다. 잠깐. 길지가 않고, 그 대신 강도는 굉장히 셉니다. 강도는. 요게 이제 기분하고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인데,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순간 뭐라고 얘기하니까 막 화를 발칵 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격정이거든요. 강도는 굉장히 세죠. 근데 그렇게 화를 발칵 내는 사람이 하루 종일 화를 내지 못해요. 아침에 그렇게 화를 냈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화를 내면 그 순간 좀 내다 좀 있으면 지푸레지시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기분은 강도가 약하단 말이죠. 강도가 약하다는 말은 신체 변화가 격렬하지 않다는 뜻이죠. 신체적 변화가. 따라서 이거는 오랫동안 이 변화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심장이 약간 이제 평소보다 안 좋게 뛰는 정도? 하지만 격정은 어때요? 이거 강도가 세다는 거는 신체적 변화가 아주 격렬하다는 거거든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피가 막 확 돌아다니고 빠르게. 자,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강한 감정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제 운동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그러죠. 폭발적으로 화를 낸 상황이라면 일단 그 상황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격정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에요. 환희, 감격, 분개, 경로, 공포, 절망 이런 감정들인데 이거는 외부에 뚜렷이 표시가 돼요. 하도 강도가 세니까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 화난 건 알잖아요. 또 누구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압니다. 또 공포에 질렸을 때도 금방 알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금방 파악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은 격정 상태에 되면 거의 이제 뭐랄까요? 정신이 나간다 그럴까요? 그냥 그 격정을 유발한 대상에 주의가 집중돼요.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잘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겁에 질리면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겁에 너무 질리면. 그게 바로 이제 심각한 공포를 그때 체험하면 그 순간 이성적 사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겁이 나기 때문에 맨날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격정은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분하고 격정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감정의 종류가 형태에 따른 구분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태. 그렇다면 내용은 같지만 형태는 달리할 수가 있겠죠. 같은 감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려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두려움. 이게 이제 내용이다. 두렵다는 게. 근데 이게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두려움이 기분의 형태로 체험된다면 그게 뭘까요? 이게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이 두려움이 격정의 형태로 체험되는 게 뭘까요? 그거는 공포입니다. 즉 두려움이란 동일한 내용을 가진 감정이 격정의 형태로 우리한테 체험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격정의 형태로 체험할 수도 있고, 불안이라는 격정을 이제 기분의 형태로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격정의 형태로 체험할 때 그거를 공포라고 하고, 기분의 형태로 체험할 때 그것을 불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공포와 불안은 어떤 겁니까? 같은 감정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형태가 달라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공포를 그렇게, 불안을 그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뭐 예기공포, 예상, 공포가 예견돼서 느끼는 공포다 이거죠. 예기공포, 얘기한다, 예상한다 이런 거죠. 추측한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만성화된 공포. 공포인데 이건 만성화됐다는 얘기죠. 오래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충돌 사고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버스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어떤 차랑 충돌하면서 꽝 하고 막 그때 그 찰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경험하는 두려움이 뭘까요? 공포입니다. 정말 무섭죠, 막. 뭐 몸에서의 신체적 변화도 격렬합니다, 이때는. 자, 근데 그 사건 때 이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고 살아났어요. 별일 없이. 근데 그 다음부터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괜히 뭔가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식은땀이 나고 이래요.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포를 체험하진 않지만 겁을 내는 거죠. 혹시 또 사고 날지 모르지 않냐. 예기 불안이죠. 그러니까 예기 공포 예기 공포죠.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성화된 공포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공포가 만성화됐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격정의 형태로 체험되면 그게 공포고, 기분의 형태로 체험되면 그게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 공포와 불안은 사실상 질이 같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거의 같이 써요. 이렇게 공포와 불안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자, 이제 그래서 격정과 기분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한 가지가 열정입니다. 근데 이 열정은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기간이 깁니다. 일단 지속기간이 길어요. 근데 강도도 강해요. 근데 아까 격정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강도가 세면서 오래 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열정은 그게 가능하냐?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이거는 강도가 지속적으로 센 상태로 오래 간다는 뜻이 아니고 강한 강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분의 형태가 포함되면서 평균을 내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열정이에요. 자, 그래서 열정은 지속기간이 긴 건데요. 그리고 지속기간이 길어도 일단 가능한 거고. 근데 열정은 어떤 경우에 이 열정을 우리가 느끼느냐 하면 장기적인 어떤 목표, 장기적인 달성 과제가 있을 때 열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난 짜장면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나는 라면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이 작은 사소한 목표에 대해서 열정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느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요. 이건 가능하죠. 나는 나라의 독립을 바래요. 절절히. 이게 열정이거든요. 혹은 뭐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전 피아노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요. 이거는 돼요. 왜? 그런 것들은 다 장기 목표입니다. 단기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운동, 음악, 미술, 교육, 뭐 애국적 열정 이런 식으로 장기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이 열정이에요. 그렇다면 열정이 있으면 어때요? 장기 목표가 있다는 뜻이고 장기 목표가 있으면 또 열정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장기 목표가 있는 사람들, 즉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인생을 보면 큰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죠. 열정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은 그런 어떤 장기 목표 혹은 성취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 강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르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 이제 목표 실현까지는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요 흐름이. 이게 열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독특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감정은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기분 아니면 격정인 거죠.